10이 한국에서 살아날 조짐이다. 아스널 10이란 말 그대로 무장을 잔뜩 실은 함정. 미국에서 지난 1988년 함정에 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된 뒤 논의 끝에 1995년 본격적으로 건조가 추진됐으나 의회의 반대에 밀려 요란한 소리만 남긴 채 개념 단계에서 사라진 군함이다. 본고장 격인 미국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아스널 10이 한국에서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아직은 연구기관과 군 일각의 초기 개념 공유 및 수기 단계지만 의외로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비공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번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실현돼도 한국형 아스널 10의 규모는 미국이 추진하던 전함급 아스널 10보단 훨씬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배의 수직 미사일 발사대 512개를 실을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아스널 10은 3분의 1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아스널 10의 가칭은 합동화력함. 두 척을 건조하는 게 기본 구도다.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한 척씩만 배치해도 지상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해상 타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스널 10의 위력은 그만큼 강하다. 지상 공격을 위해 탄생한 아스널 10 옥스퍼드 온라인 영어 사전을 보면 아스널은 무기나 군사장비의 묶음 또는 무기나 군사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을 가졌다. 아스널 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구라고 할 수 있다. 개념으로만 연구됐지 실전 배치는 물론 건조된 함정도 없다. 미 해군이 이런 함정을 생각하게 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 덩치 큰 전함들을 잇따라 퇴역시켰으나 그 타격력을 잊지 못해서다. 아이오와급 전함의 16인치 주포 후문의 동시 발사는 지구상에서 원자폭탄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력이 세다고 인정받던 터. 전함이 퇴역하며 지상 공격력이 떨어지자 미국 해군은 1970년대 핵추진 순양함까지 찍어냈다. 각종 미사일 60여 발 이상을 탑재하는 순양함을 건조한 게 바로 이 때문이다. 21세기 미사일 전함으로 각광받았으나 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부터 한 예비역 제독이 낸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한 미 해군은 1995년 이를 공론화 했다. 검토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신뢰성이 검증된 수직발 사관 시스템과 정보 공유 시스템 덕분에 아스널 10도 무적의 괴물 21세기의 미사일 전함으로 불릴 정도로 떠올랐다. 미 해군은 아스널함 예상도에 BB-70이라는 예비 함번을 붙여 20세기 전함의 명맥을 잇는 함정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미국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아스널 10에 대한 기대도 바로 꺼졌다. 아스널 10 주멀트급 구축함 등에도 영향 사업은 중단됐지만 아이디어는 그대로 생존해 두 가지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첫째는 주멀트급 구축함. 일반함포보다 사거리가 3배나 먼 장거리 지상 공격 포탄을 쏠 수 있는 155mm 함포를 개발하고 수상전은 물론 상륙작전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맡겼다. 문제는 과도한 건조 비용. 척당 건조 단가가 5조 원에 이른다. 미국도 이 같은 건조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건조 물량을 계획한 32척에서 달랑 3척으로 줄였다. 주멀트급의 주요 임무 역시 지상 타격에서 함대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꿔 말하면 대지상 타격의 공백은 더 커졌고 건조가 중단될 주멀트급을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아스널 10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의 군함 건조업체 헌팅턴사는 안토니오급 신형 상륙 강습함의 선체를 이용해 발사관 288개로 구성된 아스널 10을 건조하는 방식을 미국 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2.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 한국형 아스널 10. 국방부는 국방종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F-35B 탐지가 가능한 경항공모함과 합동화력함의 건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항공모함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한국군 전력 사업에 처음 등장한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정육상 지역을 해상에서 바로 타격이 가능한 한국형 아스널 10입니다. 본토의 미사일 기지가 공격받아서 무력화되더라도 해상에 떠있는 함정에서 미사일 반격이 가능한 개념의 함정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건조하여 전력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현무의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현무 3 미사일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새 플랫폼으로 새롭게 한국형 합동화력함을 설계하고 4,000에서 5,000톤 급으로 한국형 구축함 규모로 2에서 3척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아스널 10 합동화력함은 미국에서 개념이 정립된 함정이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널 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의 한국형 아스널 10인 합동화력함이 배치되면 1,000개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마실 기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억제하는 힘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함정 건조 단가는 낮을지라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탑재해야 해서 무장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육군이 운용 중인 미사일 사령부와의 해군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난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국형 아스널 10 합동화력함 만든다. 해상서 북도발 대량 응징.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응징 보복을 위해 합동화력함을 도입한다.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어 대응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할 계획으로 2020에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건조하려다 포기한 아스널 10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스널 10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톤급의 차기 구축함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재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1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잇따라 쏘아올리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전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해 2020년대 말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저기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 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사업들도 눈에 띈다. 장거리 공중감시체계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종기 계획 수립 목표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도 감안해서 전방위 대응 가능한 군사력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 일반 합동화력함은 항모보다 명분은 확실하네. 해군력이 약한 북한 상대로는 완벽을 자랑하는 생존성. 현재 포화 상태인 텔 지상 발사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는 해상 VLS CEC가 완성되면 각종 장비들을 제거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운용 가능 함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면 이질스하네. 제한적인 VLS 문제를 보충해줄 수도 있음. 중국 상대로도 엿을 먹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체계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차라리 항모전단처럼 합동화력함을 메인으로 삼는 전단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예전에 존재했던 BBG나 색처럼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종심이 짧은 무한 환경에서라면 오히려 합동화력함의 VLS 개수를 미친 듯이 늘려서 김치키로프처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나아가 중국의 항모 전단들 상대로도 생각보다 재미볼 수 있다고 생각함. 원형에서라면 항공모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버틸 수가 없겠지만 중국과 많은 지리적 위치가 가까운 만큼 합동화력함에 실린 현무로도 재미볼 수 있을 거임. 항모 욕하는 거 보면 합동화력함은 왜 욕먹는지를 모르겠음. 적어도 얘는 동기랑 효과는 확고함. 공비도 생각보다 괜찮고 미국이 아스널-10 포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SSGN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서지 아스널-10이 굳은 건 아님. 오히려 만의 합동화력함은 아스널-10의 전례를 고려해서 강력한 레이더 장비 등도 죄다 떼고 순수한 VLS 셔틀 용도에 더 가까운 물건임. 즉 아스널-10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물건이라고 봐야 함.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거 만들 바에 SSGN 만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머리 좀만 굴려도 반박 가능함. SSN도 못 만들고 있는데 어떤 미친 국가가 곧바로 SSGN을 만드냐. 키읔키읔키읔키읔.